네,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9호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폭우가 오는 지역도 있어서 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선우 K웨더 예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참 기다리던 비 소식이긴 한데요.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북상하는 9호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도 윗세 오름에는 1248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그 밖에 지리산 부근에 220mm, 해남 160mm, 포성 121mm 등 남서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최대 순간 풍속이 제주도에는 25에서 30m를 나타냈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지금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서해 남부와 제주도 남부 해상에는 태풍특보, 그 밖에 남해와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네, 9호 태풍 차놈으로 인해서 중국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태풍 차놈의 이동 경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9호 태풍 차놈은 목포 서남서쪽 2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5km의 속도로 북북 동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9m로 크기는 소형으로 작아졌지만 강도는 아직까지 중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저녁에는 군산 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 자정 무렵에는 백령도 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북한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해서 내일 아침이면 열대 저하포로 약화가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중급의 태풍 세력을 유지하다가 밤부터 약한 태풍으로 한 단계 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태풍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강풍 반경도 작아져 내륙 지역의 바람 피해는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심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부지방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필히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놈뿐만 아니라 10호 태풍인 림파와 또 11호 태풍인 닌카도 잇따라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두 태풍의 위력이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10호 태풍 림파는 어제 소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호 태풍 차놈과 11호 태풍 닌카가 태평양 해상에서 이동 중에 있는데요. 9호 태풍 차놈이 내일까지 영향을 준 뒤에 11호 태풍 닌카가 다음 주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호 태풍 닌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350km 부근 해상에서 강급의 중형 태풍으로 12km의 속도로 서진 중에 있는데요. 이 태풍은 14일경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먼 해상까지 북상한 뒤에 일본 규슈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도와 남부, 동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동아시아 지역의 기압계 흐름에 따라서 11호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풍 3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개의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선 엘니뇨 현상에 의한 기압계 변동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해역의 평년 태풍 발생 횟수는 7월 말까지 평균 7.6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1개의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가 남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저기압 세력도 강해집니다. 이래서 태풍으로 발달할 조건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최근까지 필리핀과 대만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번에 3개가 태풍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비를 반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가뭄으로 피해를 봤던 농민분들인데요. 이번 비로 가뭄 해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평년 강수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평년의 14%, 강화 19%, 춘천 32%에 머무는 등 중북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뭄이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200에서 300mm의 비는 내려줘야 됩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이 양을 충족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 100mm 안팎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이 중북부 지역에도 예상되기 때문에 가뭄 해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마치 한증막과도 같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비 이후에 무더위가 어떻게 한풀 꺾이게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중서부 내륙의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해서 폭염이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까지는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처럼 심한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더운 여름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서도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해 당분간 장맛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중반 11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한 차례 오겠지만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강한 일사와 더불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한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도는 높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 K웨더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우 K웨더 예보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